나 죽으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혼자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주는 가족만이 아닙니다. 독거노인의 시대, 혼자라는 두려움과 마지막을 스스로 돌보는 용기 필요한 시대입니다. 잠들지 못한 밤의 질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넘겨봐도 부탁할 사람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자식과 멀어졌거나 배우자보다 더 오래 살 운명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장례는 막막한 행사가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 영상은 초액가족과 독거의 시대에 그 막막함을 풀기 위해 우슬픈 정서와 현실을 함께 다뤄봅니다. 세 장의 장면입니다. 노년의 장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82 김 어르신의 냉장고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119, 야근 아침 8시, 발인 음악, 그대 앞에만 서면 그 아래엔 2개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동네 통장님, 그리고 오랜 성당 신부님. 김 어르신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본인의 상주 역할을 공동체에 미리 부탁해 두었습니다. 가족과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지만 상주는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76, 이 어르신의 사진함에는 동창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매주 토요일 동창 상조에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장례가 나면 조문과 발인을 역할 분담해 돕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삶을 나눈 사람이 상주가 될 수 있음을 이 모임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69박 어르신의 통화 기록에는 구청 사회복지과와 노인맞춤 돌봄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무연고 가능자 상담을 받고 공영장례로 마지막 예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밤마다 밀려오던 공포가 잦아들었습니다. 혼자 떠나더라도 존엄을 지키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장례의 기본 흐름과 상주의 의미입니다. 장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망 확인,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장례식장 접수, 입관과 빈소, 발인, 그리고 화장 또는 매장과 봉안으로 이어집니다. 통상 가족이 상주, 즉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거리가 멀다면 지인과 종교 공동체 상조회, 장례대행업체가 대리상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혼자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공영장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도와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주는 혈연만 가능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전에 위임과 합의를 해두면 내 뜻을 존중하는 상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12가지입니다. 첫째, 연락망 5사람을 적어둡니다. 지인, 이웃, 동호회, 종교. 이름과 관계, 전화번호를 함께 기록합니다. 둘째, 의사결정자, 즉 상주 역할을 1순위와 2순위로 지명하고 내 장례 원칙 문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셋째, 장례 방식을 정합니다. 가족장인지, 친구장인지, 종교식인지, 무종교식인지, 조문을 최소화할지, 비공개로 할지도 정합니다. 넷째, 처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화장, 매장, 수목장, 바다장 중에서 선호를 명확히 씁니다. 다섯째, 예산의 상한을 정합니다. 상한액을 적고 비용 절감의 원칙을 함께 씁니다. 간소, 꽃은 최소, 음식은 간소. 여섯째, 유언장과 사전 의사결정을 준비합니다. 자필유언, 공증,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서의 여부를 명시합니다. 일곱째, 보험과 수익자, 계좌 목록을 만들고 수익자 지정과 소액 장례비 지급 가능 여부를 메모합니다. 여덟째, 디지털 유산을 정리합니다. 휴대폰 잠금, 이메일과 SNS를
추모 전환할지 삭제할지 정합니다. 아홉째,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지정하고 비용과 사료, 병원 정보를 남깁니다. 10번째, 주거와 짐 정리 원칙을 씁니다. 임대 계약과 공과금, 정리, 대행 여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합니다. 11번째, 기부와 추모 방식입니다. 부의금 대신 기부할지, 추모 모임을 어떻게 할지 씁니다. 12번째, 음악과 편지입니다. 할인곡과 고별 편지를 남깁니다. 고마웠다는 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 줄까지. 이 12항목은 A4 한 장으로 요약해 지갑과 현관,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법, 부담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합니다. 대화의 문을 이렇게 엽니다. 나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더 미리 정리하려 한다. 원칙은 간단히 말합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조문은 가까운 분들만, 비용은 상한 얼마. 질문은 담백하게 전합니다. 의사결정자는 너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바쁘면 내가 지명한 분께 맡겨도 좋다. 그리고 서류를 보여줍니다. 이 파일에 유언과 연락망, 계좌 정리, 반려견 보호자 지정이 들어있다고 대화는 길게 끌지 않습니다. 원칙, 상한, 연락망만 명료하게. 나머지는 문서가 말하게 둡니다. 혼자인 나를 위한 플랜 A, B, C입니다. 플랜 A, 의탁 상주를 만듭니다. 신뢰하는 지인, 이웃, 종교인 한두 명을 의사결정자로 지정하고 서면 동의와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플랜 B, 공동체 상조회에 가입합니다. 동호회, 노인복지관, 교회와 성당, 사찰의 상조팀과 미리 역할을 나눕니다. 염과 빈소, 발인까지 동행을 약속합니다. 플랜 C, 공영장례의 경로를 학습합니다. 거주지의 읍면동과 구청복지부서에 문의의 무연고와 저소득 장례의 지원 안내를 받아 담당 부서와 직통번호를 기록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공포는 사실 방법을 모를 때 커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공포의 대부분은 작아집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품격은 비용이 아니라 원칙에서 옵니다. 규모는 조문 10명에서 30명 내외의 작은 가족장 혹은 친구장이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병원 직영 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을 먼저 문의하고 화장과 봉안 또는 수목장을 우선 검토합니다. 근조화하는 최소화하고 헌화와 추모 편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상차림은 간소한 규정식이나 도시락으로 정합니다. 예산 문구는 문서에 그대로 남깁니다. 장례 총비용 상한은 얼마, 초과 비용은 집행하지 않는다. 품격은 화환의 높이가 아니라 원칙의 분명함에서 옵니다. 마음챙김입니다. 남겨질 사람들에게 미안해서요. 많은 어르신들은 장례를 남에게 폐만 끼치는 일로 느낍니다. 그러나 장례는 남겨진 이들에게 작별을 허락하는 의식입니다. 미안함을 지침으로 바꿉니다. 죄책감 대신 명확한 안내서를 남깁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앞에서는 한 사람만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혹시 나의 마지막에 옆에 있어 줄 수 있나요? 이 한 문장이 밤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반전의 장면입니다. 상주가 없던 장례에서 상주가 생기다. 상주가 없던 노교사의 빈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하루 상주를 섰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늘 분리수거를 도와주던 할아버지의 장례에는 경비원과 통장, 상가 사장님들이 상주를 나눠 섰습니다. 상주는 성이 아니라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크기가 정합니다. 삶은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공동체를 불러냅니다. 나의 장례 각본입니다. 워크시트 읽어 내려가기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 줄을 씁니다. 내 장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의사결정자 1순위,
이 순위를 정하고 연락망 5사람을 떠올립니다. 장례 형태를 고르고 처리 방식을 고릅니다. 화장인지, 매장인지, 수목장인지. 예산 상한을 정하고 연명의료와 장기기증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보험과 계좌, 수익자, 요약의 위치를 남기고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정하고 집과 짐 정리 원칙을 씁니다. 부의금 사용 원칙을 정하고 발인 곳과 꽃, 낭독할 글을 고릅니다. 마지막 편지 파일의 위치를 메모하며 마음의 짐을 종이 위로 옮깁니다. 오늘 시작하는 7일 준비 플랜입니다. 첫째 날 연락망 5사람을 종이와 휴대폰에 함께 적습니다. 둘째 날 장례 원칙 3가지를 문장으로 씁니다. 한소, 화장, 상한액. 셋째 날 의사결정자 후보 1명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합니다. 넷째 날 보험과 계좌 목록을 만들어 봉투에 넣고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섯째 날 연명의료와 장기기증 정보를 읽고 내 의사를 메모합니다. 여섯째 날 디지털 유산의 비밀번호와 계정 처리 선택을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 한 장의 안내서를 작성해 보이는 곳에 보관합니다. 작고도 확실한 준비물입니다. 지갑 속 비상카드를 만듭니다. 이름과 혈액형, 지병과 복용약, 의사결정자와 연락망 2사람. 현관에는 이렇게 씁니다. 비상시 냉장고에 파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파란 파일에는 신분증 사본, 보험과 의향서, 연락망과 장례 원칙, 그리고 유언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종이들이 밤의 공포를 이깁니다. 장례는 삶의 문장보호입니다. 장례는 끝이 아니라 삶의 문장을 단정하게 닫는 마침표입니다. 누가 해줄까라는 질문은 사실 내가 어떤 마지막을 남기고 싶은가로 바뀝니다. 그 답을 오늘부터 한 줄씩 써 보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게 흩어지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정리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깁니다. 내 장례는 간소하게, 다만 나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부의금 대신 살아있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도와주세요. 고마웠습니다. 이 영상은 초액가족 시대인 독거노인의 시대에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지막 상주의 심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 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